잠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두 패널 분들과 함께 예측해봤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전 장관 내사 근거를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듣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법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게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예.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윤 총장이 답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는. 예. 이때 뭘 봤는지. 네네. 그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이제 채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유시민 그 이사장이 대담자고 그 사회를 보는 이제 변호사 출신의 사회자가 그 유시민 이사장이 들었다는 윤석열 장관의 총장의 발언을 대신 대독하는 이런 형식을 취한 거네요. 네네. 자, 아무튼 이제 그럼 저것이 이른바 내사를 벌였다라고는 근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냐? 예. 이동관 전 수석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허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또 하나의 태산명동의 서일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이건 태산명동의 서일필이 아니고 그 조금 약간 허탈하다는 제 말씀은 뭐냐면 아니 이런 정도 얘기를 갖고 마치 무슨 예고까지 하고 무슨 큰 대단한 뭐 저는 문건이라도 그래도 하나 들고 나와 폭로할 줄 알았거든요. 네. 무슨 야 내사 지시 그 문건이라든지 내사 자료라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그 8월 초순부터 내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명 전. 그렇죠. 그러니까 지명 전에. 근데 지금은 저 지명 이후에 또 그 압수수색할 때까지 그 중간에 들었는데 그 근거가 지금 뭐냐면 자기가 전문으로 들어보니까 내가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의 비약은 조금 그 말하자면 이 당대 그 논객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빈약하다. 그래서 이런 카더라 갖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는 거 이제 그만하시죠. 그 약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보도라고 놓고 이제 본다면 근거가 약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증거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그 후하게 치는데 정황 증거 이 수준에서 넘어서지를 못하고 정황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한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의 그 화법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내가 봤는데 심각하더라.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X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뭘 본 것이겠느냐. 사모펀드를 특정을 한 건 사모펀드를 미리 들춰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추측이기 때문에 증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하는데 관찰자의 시점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걸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요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과연 시간 여기 듣고 얘기 갈래요? 아니 이어가시죠. 일단 저는 그 얘기를 들어야 저도 저걸 보면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얼핏 봐서는 유시민 이사장은 큰 실수를 했어요. 어제 얘기해서 뭐냐면 취재원을 사실상 노출시켰어요. 이거는 뭐냐면 보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금기 중에 하나는 취재원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노출을 시켰어요. 왜 노출을 시켰냐면 시기가 특정됐어요. 지명이 8월 9일부터 8월 24일 중간쯤에 어느 날, 27일 사이에 어느 중간에 어느 날. 그다음에 청와대 외부 인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와 대상을 종합을 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게 누군지는. 하지만 만약에 이 만남이 사실이었다면 윤석열 총장은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기를 특정을 하고 청와대 외부 인사라고 대상까지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총장은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취재원을 노출시켰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제가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게 이거예요. 이러면 이건 실수냐 아니면 고의냐. 고의냐 미필적 고의냐 실수냐. 사실 거기서 의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의 이야기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었다면 달리 봐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아는데 오늘은 제한적으로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 자, 당신 알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당신은 알 거야.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나는 알아. 라는 간접적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한다면 예. 얘기가 아주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밖에 저는 얘기를 못하는 게 그 흉중이죠. 유시민 이사장이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인지 고의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뭐 그 어쨌건 이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해하는 얘기라고 저도 뭐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역시 그 꿈보다 해몽이 좀 좋았다 이런 거 했는데 그거는 자주 쓰시는 표현이시죠.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이전수석에 제가 네. 그렇죠. 뭐 예. 원래 그 사람이 저 쓰는 버릇이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그 쭉 그 이 발언의 흐름을 보면 자기는 확실한 무슨 증거를 갖고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삼김 시대에 저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 개표가 조작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입만 열면 그렇죠. 이런 그거는 얘기 많이 옛날에 그야말로 그거야 구태 정치 시대 하는 얘기고 이거는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어쨌건 또 본인의 존재라는 존재 자체가 가벼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무게를 진정성을 갖고 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분은 자기 말의 무게와 그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국면만 놓고 보면 지금 저도 어제 그 해명한 얘기를 한 두세 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랬죠. 설사 100번 양보해서 사전에 뭐 내사가 됐든 저희 기자로 얘기하면 사전 취재에 해당되는 걸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아무거나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혐의가 있고 언론에서 그 수많은 이미 그때 사모펀드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저희 처음부터 했어요. 저희끼리도. 그래서 이 사람 이 윤석열 총장이 또 론스타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감으로 이거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도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도 안타까우니까 충정해서 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도 우선은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더는 아니 방송에서 무슨 표창장 위조 의혹 이런 거 나오니까 그 김종민 의원도 자기도 모르게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기가 얘기했다는 것처럼 또 얼마든지 그런 감정을 섞어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를 얘기하려면 좀 더 객관적 근거를 갖고 그래도 이거 어쨌든 검찰의 공무집행 그냥 검찰의 항변을 그대로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 정도로 맞추시고 매우 간대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잘못된 거 사과하고 전 깨끗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그 김종배 평론가가 한 얘기랑 이제 이동관 전 수석인지 이렇게 서로 이제 반론을 폈는데요. 그 유 이사장이 윤 총장이 이런 관련된 발언을 한 시점이 방송 초반에, 그러니까 어제 방송 초반에는 그 조국 장관 지명됐던 8월 9일부터 강제 수사가 시작돼 27일 사회라고 추정을 했다가 이날 당일날 방송 후반에는 지명 뒤 일주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부적격 의견이 지명전 전달 좁혀졌잖아요. 더 특정을 했죠. 특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대검은 여기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된 후에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이 유 이사장의 주장이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네, 대검은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예. 제가 조금 아까 했던 얘기 조금만 이어가면 예.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그 만남이 있었다고 그걸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솔직히 약해요. 100% 약한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우연히 조우한 상태에서 한마디 던진 거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느냐? 단둘이 만났느냐? 여러 사람이 있는 네. 상태에서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이 발언의 의미와 성격과 그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이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것이 정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패를 조금만 어제 보여준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결론은 못 내리겠어요. 못 내리고 다만 두 가지 가능성. 저거는 실수라고 한다면 저거는 쥐어짠 이야기다. 뭐냐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걸어 모아서 내볼 수 있는 걸 전부 다 쥐어짜서 내보인 거거나 그게 아니라 뭐라면 쥐어짠 게 아니라 슬쩍 내비친 것이다. 뭐 하면 더 깔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에게 슬쩍 던진 것일 수도 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 이사장이 어제 그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답할 때다라고 한 것이
만약에 이제 바로 그거죠. 이게 답할 때라고 한 것이 그냥 예. 궁색하게 저는 답하시온가요? 아니면 예, 뭔가 저는 아까부터 새로운 카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뭐 이제 그 사실 지점이죠. 그 우리 저 김평론가 얘기에 지금 답이 다 들어 있는 건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걸 처음 얘기한 걸 꿰맞추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지금 확실한 근거는 못 내면서 마치 또 뭐가 있을 것처럼 계속하는 그런 그 저 말하자면 나쁘게 얘기하면 언어의 유희인데요. 네. 잘못 더 심하게 얘기하면 궤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리한 저 논법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이제 진검을 갖고 그럼 한번 해보든지.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 답할 차례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 답변을 제가 다 대신 해줬잖아요. 왜? 아니, 자 지명이 되는 전후에 당연히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의혹이 막 그 연걸리듯이 걸려 있는데 대추나무에.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그래도 확인을 해보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미리 뭔가를 알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했다는 걸로 자꾸 몰고 가려니까 이게 지금 무리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여기서 그러나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건 요거라고 봐요. 자, 지금 저 윤석열 총장이 만났다는 이 사람 아까 얘기하셨죠? 저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개 누구겠구나 짐작하리라고 봐요.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어요. 이 사람이라면 자 대통령에게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저 청와대 밖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언제든지 대통령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 그러니까 맘 놓고 얘기했을 거라고. 아니 요거는 이제 약간의 상상극장에 해당되지만은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저는 취재원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분이 뭐 지금 사실 뭐 본격적인 무슨 언론인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깊은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필요하면 아무 얘기나 갖다 또 끌어갖고 하면은 이건 좀 곤란하다고 봐요. 저는. 좀 전에 네. 이준석이 이야기처럼 이 정도 되면 시청자 여러분도 좀 대충 아실 거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평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전 말씀하시는데 대충 감은 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이전 수석은 상상극장에서 그러니까 나온 이야기고 저도 추정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네. 이전 수석의 머릿속에서 그리는 인물이 누군지는 대충 감이 오긴 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추정이니까 거기서 멈추고요. 아무튼 저는 드러나겠죠. 뭐 분명히 시간이 말씀드린 게 지나면. 이것이다라고 추정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와 모의 가능성이 모두 있어요. 모두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만 반대의 측면의 가능성까지도 저는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렸다.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그냥 아까 도와 모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뭐 이쪽이 100%고 이쪽이 0%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다만 그 도의 가능성이 80% 알았어요. 모의 가능성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그 얘기를 전에 들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확실한 얘기를 한다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전에 들은 얘기를 갖고 더구나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볼 때 미리 내사를 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 내사라는 말은 내사진 거 사찰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좀 궁색하다. 왜? 검찰이 고위공직자를 뭐하러 사찰을 합니까?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알아보는 건 정상적인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거라는 걸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무장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그 앞으로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에서 또 다른 어떤 입장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또한 윤석열 총장을 통한 뭐 검찰은 윤석열 총장 입장을 이제 검찰 대검에서 발표하겠지만은요, 그 상황에 전개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이번 사안이 어떤 식으로 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관측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